네,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넘어서 7만 명대로 진입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방역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재택치료 일지를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 증상부터 시작해서 확진자들이 신경 써야 할 생활 지침 등을 재택치료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 지금 재택치료 며칠째예요? 오늘로 6일째로 지내고 6일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몸은 괜찮으세요? 예, 첫날은 증상이 좀 없었는데 둘째 날부터 이제 목이 아프고 예. 기침 가래가 생기고 이렇게 예. 전형적인 목감기 증상을 좀 보이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아, 저 그래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대 후반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3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서 네네. 아무래도 그런 상태를 좀 예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택치료에 좀 치료에 집중하시죠. 어떻게 또 일지를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들이 2월 7일 날 그 방역의료체계 개편 사항을 발표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끼실 텐데 이걸 통해서 좀 더 불안을 완화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일반 관리군입니다. 저는 지금 집중관리군하고 일반 관리군이 돼 있는데 예. 저는 일반 관리군이라서 저 언제 일반 관리군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50대 이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6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중관리군 이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안내를 받는지 몸 상태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처방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저 스스로 좀 경험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정책 대상자가 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오호. 이걸 좀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차관님께서 겪으신 대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총론 차원에서 네. 일각에서는 이거 재택 치료 아니라 재택 방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재택치료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약 처방을 받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한두 번 전화 연결해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한다든지 왜냐하면은 한 번에 확진자가 폭증하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큰 뭐 당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긴 했는데 재택 치료를 처음 받으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 외람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까 봐 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는 건데 혹시 차관님이어서 좀 다른 부분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의료기관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약 처방을 받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아마 그 시간에는 그 의료기관들이 몇 군데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평원의 이제 리스트를 보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를 드렸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연락이 안 돼서 다른 쪽에다가 제가 처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무슨 차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우리 그 차관님이 겪었던 이 일을 한번 좀 따라가면서 우리 이제 그 같이 또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11일에 그 전날 회의장에 함께했던 분의 확진 소식을 듣고 이제 가지고 있던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우리 차관님은 자가 검사 키트를 평소 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제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 중수본 또는 중대본 이렇게 회의체를 운영하고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약간의 이제 검사 키트는 있었습니다. 아, 사무실에. 근데 어제 회의장에서 뵀던 분이 이제 확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장관님이나 다른 간부들 그리고 중수본 직원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네네. 미리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두 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예, 그렇겠네요. 이게 알고 있는 사항이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검사를 좀 받으러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확진 판정이 나온 다음에 차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촉했던 분을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어느 범위까지 또 연락을 하셨어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이라든지 저랑 회의했던 모든 분들한테는 일단은 연락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제 비상망이 있습니다. 음흠. 그걸 통해서 저랑 같이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죠. 저랑 같이 접촉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가족입니다. 동거인에게도 내가 그 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왔으니 혹시 내가 PCR 양성이 나오면 바로 검사를 받아라라는 말을 좀 전달을 했고, 예. 기본적으로는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뭐 한 5분 이상 대화를 한 사람, 같이 밥 먹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난 10일부터 이제 그 역학조사 방식이 자가 기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차관님도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기입을 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예. 어떤 게 기입을 해보니까 이건 좀 그 더 적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느낀 건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자가기입식 역학조사는 기존에 그 보건소 역학조사위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나 만나가지고 확인하던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바꾼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적었던 확보했던 정보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만약에 저 노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거는 또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접종을 했는지, 동거인의 인적사항은 무엇인지, 그래야지 동거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그 동거인에게 연락을 해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쭉 적도로 되어 있고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그렇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입을 하실지,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택 치료 중이신데 가족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 복지부 숙소에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이라서 네. 서울에 올라갈 수는 없었고, 당시 이제 세종 숙소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그럼 하고 있는 혼자 중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숙소에서? 네네. 그다음에 그 집사람은 아내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음성이 나와서 또 집사람도 아내도 산소 접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수동감시 상태로 이제 격리 알겠습니다.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관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 차관이시다 보니까 관련 정보를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담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뭐 전화가 불통이고 너무 많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요. 사실은 이틀 전에도 제가 각 시도별로 재택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을 몇 분 정도를 모셔놓고 전화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를 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이제 초기 안내 행동 요령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래서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아동이나 노인이랑 같이 있는 재택치료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안내를 하고 최대한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안내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예. 그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중수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선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고 빨리 좀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